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진짜 중국 발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진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가 한 80년 정도 중국을 벗어났는데 또 중국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좌파들이 권력을 쥐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중국 발밑으로 가는 것은 그냥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결국은 한반도에 친중 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과거에 중국에 조공바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가고 그와 동시에 미국과 일본과 여러분들 멀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오늘 한 분께서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정리했네요. 중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각종 주요 선거에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는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족시킨 그런 신민권자들에 대해서 선거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영주권자에 선거 권리를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허술한 겁니다. 나라가. 의경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설 현장 노무자 태반이 중국인과 몽골인, 러시아인 등 기타 국가인으로 가득 찬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외국인이 충원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며 그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대부분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 중공인 및 하교 상당수는 대한민국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각종 혜택을 수십 년간 누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대학 입시와 금융, 세제 등에서의 혜택입니다. 네 번째, 일반 관청 주요 공직자 가운데 화교 출신 및 중공인이 적잖수 채용된 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함께 국가 최상위 법률 해석 집단인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에게서도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각종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사회, 기업, 방송, 미디어 전반에 전방위적으로 화교 2세, 3세, 4세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브 주요 방송사 앵커 및 기자들의 이름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인데 완전히 그냥 허물허분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중국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다 이제 선거까지 무너지게 됐으니까. 기아차 노조 화성 광주 공장 주요 간부 및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 주요 간부들, 경기 인천권역 각종 진보 포방 포럼, 협동조합, 노동조합 가운데 민노총 소속 위원회 적지 않은 수가 북한 문화교육에게 지령을 직접 받거나 포섭 대상군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을 매개로 주체 사상과 의식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각종 시위 집회 등의 자각 비자각을 떠나 부지불식한 상당수 동원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분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여러분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너무 많이 여름 시위에 참여했어요. 자기가 너무 지친다고. 그게 빨리 윤 대통령 탄핵 시켜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와서 자기하고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마이크 잡고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북한은 민노총과 현재 합법정당 진보당을 거점으로 그 동조 세력을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있고 이 현상과 사실이 언론 노조 등의 방해에 의해서인지 민주당의 각 선거별 득표 야합을 위한 눈가림 때문인지 전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200만 명 여러분들 조직원에서 550만 명으로 조직원을 상향 조정했네요.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행법 개정안에 비토를 놓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산업기술이 중공으로 유출되어 1.5년에 3년의 기술 격차가 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핵심 기술의 산업 격차가 사라졌고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형법 개정은 현재까지 요원하고 군 및 주요 산업 국가기관 시설의 정보를 수집하던 간첩들이 현행법으로 근거되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모두 풀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공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여론조작 부대를 운영하고 있고 SNS 등을 통해 지속 소프트 해킹을 진행 중에 있고 어플이나
우크라이나 중국산 부품 및 완성기계 제품에 백도화를 심어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현황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공자본을 조달한 주요 국내 기술 기업들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전체가 다 중공으로 넘어간 바가 있습니다. 13억을 관리하는 중공에게 5,500만의 데이터 관리는 한 개 성의 관리 수준에 불과할 만큼 난이도가 낮던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가량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건장하며 흔쾌히 앞장서서 행동대원으로 나서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야무지지 못하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인생사도 그런데 나라가 야무지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종이의 멍에를 매는 거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들 형편없는 나라인가는 지난 5년 보셨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나서 5년 동안 고쳐진 제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여러분 날인하는 것까지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작심하고 나라가 망하기로 굳게 결심하지 않은 나라 같으면 5년 동안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상징적입니다.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증거물들이 태산처럼 축적돼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유통시키는 데 결정적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도 5년 동안 여러분 통과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가 비실비실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간첩이 우글우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시간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면 저는 이런 일전에도 너무 사람들이 야무지지 못한 점에 대해 통탄을 맺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이상돈이라는 분이 윤 대통령하고 대학을 같이 다닌 서울법대 동기생인 모양입니다. 대통령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내부가 괴사되어서 만국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결단하고 자기를 던졌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나름 참여도 하고 노력도 했지만 더 퍼블릭지의 기사를 보다 보니까 대학 동기인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 중국 발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일단 부정선거 문제 해결해야 되고 윤 대통령을 구해야 되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진짜 나라 넘어갑니다. 나라가 넘어나고 나면 그다음에 나라를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도우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지만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새벽에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풀었으면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그냥 나라가 홀가당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